이제 수학적 기납법 연습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갈게. 첫째 항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수열의 실제 6번째 항을 구하셔야 되고요.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항 구해봅시다. 두 번째 항은요, 이 식에 n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구해질 수 있겠구나. 1분의 3 곱하기 A1입니다. 일단 계산은 하지 않을게. 그 다음 A3 넘어갈게요. A3는요, 실제로 음료식에다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2분의 4 곱하기 A2입니다. 맞죠? 그런데 A2를 직전에 구해놨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실제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야. 맞지? 자, 계속 갑시다. A4예요. 3분의 5 곱하기 A3인데요. 마찬가지로 직전에 이미 A3를 구해놨다고 구해놓은 A3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번 더 바꾸시게 되면요.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이쯤 되셨으면요. 대충 이제 패턴이 보이셔야 돼. 자, 실제로 4분의 6 곱하기 A4거든요. 자, A4 자리에 이 녀석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구해질 거야. 분모 4, 3, 2, 1, 분장 6, 5, 4, 3 그리고 마지막에 A1만 곱해주시면 실제 A5가 구해지고요. 이제 대입으로 가지 말고 어떤 규칙성, 패턴을 관찰하면서 바로 A6를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제 A6은요,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시게 되면 분모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A1까지 곱해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실제 A1은 1이기 때문에 곱해지나 마나 무슨 말도 없어 보입니다. 자, 약분될 수 있는 것들 적절히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543, 543 모두 지워지고요. 2가 모두 지워서 3이니까 실제 계산하시면 답은 21이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 단원에서는요, 적절히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수열을 나열을 하시고 나열을 하면서 실제 이 수열의 특징들, 어떤 규칙성들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하실 수 있으셔야 돼. 알겠지? 2번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나와 있는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야 되고요. 이미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야. 실제로 자연수의 세제곱 공식입니다. 이미 외우고 있는 공식이고요. 실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단계 자연수의 출발이 되는 1에 대해서 실제 저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셔야만 돼요. 1을 집어넣으시면 좌변값은 1이 되고요. 실제 좌변은 1이 되고요. 그 다음 우변은요,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식에 n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2 통째로 제곱이니까 실제 결과는 1이야. 아,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 이제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이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수가 돼야 돼.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러한 가정하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저 등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만 증명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일단 성립을 가정했으니까 10을 집어넣어 봅시다.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쭉 더해져서요. k의 세제곱까지 더한 결과가 실제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 녀석 통째로 제곱 이 녀석과 일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적절한 변형을 시키셔야 돼. 양변에 똑같이 뭘 더하면 양변에 k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더해주도록 하자. 그만큼을 더해주시게 되면은 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느냐? 가변은요, 원래 있던 요만큼 k의 세제곱까지의 합에다가 추가적으로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우변도 마찬가지야. 원래 있던 요만큼의 식에다가 추가적으로 k 플러스 1의 세제곱만큼이 더해지는 거야. 맞지? 어차피
좌변은 이미 요 주어진 식의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변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 우변 녀석에다가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모양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증명은 끝나는 거야. 맞지? 적절히 우변의 모양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분들 딱 보셔도요.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는 게 많이 보이실 거야. k 더하기 1을 두 개나 묶을 수 있네. 자, 우변 제가 변할게. 우변을 실제 변화시키게 되면은요. k 더하기 1 제곱으로 공통인수를 묶어내시고 남아있는 넓은들을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자. 자, 앞에 있는 첫 번째야. 4분의 k제곱밖에 안 남겠네요. 4분의 k제곱.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녀석 k 더하기 1이 3개 있었는데 2개가 앞으로 묶여 나갔으니까 실제 k 더하기 1 그냥 뭐 소가로 쓸까요? k 더하기 1 이렇게밖에 남지 않을 거야. 맞지? 자, 계속 갈게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녀석 적절히 저는 좀 변형 좀 시켜드릴게요. k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분모를 4로 좀 한꺼번에 통분을 시키게 되면은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라고 모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어서 갈게.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라고 분모를 통분을 시켜서 보았더니 이 녀석 니네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이야. 실제 이 녀석은요 k 플러스 1을 제곱시킨 모양입니다. 따라서 모양을 바꿀 수 있겠다. 자, 분모 4고요. k 더하기 1제곱은 분자를 올리시다. 올리시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 k 더하기 2였는데 제곱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돼. 자, 끝났죠? 실제 4 k 더하기 1, k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푸시고 얘를 통째로 제곱시킨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 실제 이 녀석은요 주어져 있는 저 녀석에다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명 끝났구나. 자, 따라서 실제로 저 식은요 n에다가 k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 n이 k 더하기 1 때도 저 공식은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끝났죠? k일 때 성립한다라 가정을 하였고 이러한 가정하에 k 더하기 1에서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끝난 거야. 따라서 마무리 지으셔야죠. 1과 2에 의하여 실제 주어져 있는 저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구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없이 많이 해왔던 패턴들이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알겠죠? 자,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풀기 전에 잠깐 좀 새로운 개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n제곱으로 주고 있죠. 자, 수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1, 4, 9, 16, 25, 36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시겠죠. 그치? 실제 이 수열은요 이웃한 두 항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별로 좀 보이지 않아. 이 수열은 좀 특징이 좀 여러분들이 좀 지적적으로 관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1과 4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3이고요. 얘랑 얘 사이의 차이는 5야. 이 녀석 사이의 차이는 7이고 9고 11입니다.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를 관찰해 보았더니 3, 5, 7, 9, 11 니네가 익숙하게 봐왔던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입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원래 수열 자체에서는 별다른 특징이 별로 발견이 안 되고 있어. 하지만 그 수열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자, 그래서 원래 수열을 가지고 그 수열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낸 새로운 수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차 수열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일반화된 표현으로 적어드릴게. 수열 A에 대해서요. 그 녀석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로 새로운 수열 B를 한번 정의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로 새롭게 정의된 수열 B에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3, 5, 7, 9, 11 이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녀석을 실제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까지 알아두셔야 돼. AN이라고 하는 기존의 수열을요,
BN이라고 하는 그 녀석에 대한 개차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 표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야 되고, 잘 보세요. 제발. 실제 정의에 의하게 되시면요, A2 빼기 A1은 실제 B1이 되는 거야. 맞지? 여기에서 보시면 4 빼기 1이 3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A3 빼기 A2입니다. 기존 원래 수열의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이 녀석 결과가 바로 B2가 되는 거다. 맞죠? B2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A4 빼기 A3가 B3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항 빼기 세 번째 항, 그 녀석의 차이가 바로 이 녀석, 새롭게 만들어진 기차 수열의 세 번째 항이구나.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자, 계속 갈게.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AN 빼기 AN 마이너스, 당연히 B의 N-1이 되셔야만 됩니다. 맞지? 이렇게 만들어진 총 N개의 등식을요, 싹 다 한번 더해보도록 합시다. 싹 다 더하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적절히 지워지는 것들이 보이셔야 돼. 얘랑 얘 지워지죠?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실제 좌변에 남아있는 값이 AN 빼기 A1밖에 없을 거야. 정리하시게 되면은 AN 빼기 A1 이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 말 그대로 B1부터 Bn-1까지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가셔야 되고요. BK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구나. 맞지? 따라서 이 주어진 등식에 좌변에 있는 A1만 반대로 넘기시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기존 수열의 일반항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수열 A는요, 그 녀석에 대한 개차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 표기를 해보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드렸으면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사실 3번 문제는 이 정도의 고급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좀 필기 좀 해두세요. 자, 3번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n단계의 모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선량계비의 개수를 AN이라고 두었을 때 실제 AN과 AN 더하기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뭐가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다 같이 해볼게. 1단계야. 1단계에 필요한 1단계의 모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선량계비의 개수는 당연히 4개겠죠. A1 4야. 그 다음 자, 이제 A2야 2단계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 필요한지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더 필요하니까 실제 A2는 기존 A1 더하기 6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이제 3단계로 갑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더 필요하니까 A3는 A2에다가 8개를 더 붙이면 되겠구나. 4단계 가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 느낌이 좀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안 오시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안 될까봐 하나만 더 해봅시다. 1단계만 더 해볼게. 자, 5단계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더 필요합니다. A5는요, 실제 A4 더하기 12야. 자, 실제로 직전 하나가 더해지는 개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6, 8, 10, 10이야. 자, 패턴이 보이셔야 돼. 6, 8, 10, 10이고요. 실제 이 녀석은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녀석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표현을 바꿔드릴게. 자, 10 적절히 바꿔볼게. A2 빼기 A1이 실제 몇이냐면 6입니다. A2 빼기 A1이 실제 6이고요. 마찬가지 A3 빼기 A2가 8입니다. A3 빼기 A2가 8이고 A4 빼기 A3가 10이고 A5 빼기 A4가 실제 1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수열은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잘 안 보이고 있지만 실제 그 수열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는 6, 8, 10, 12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직전에 설명을 드렸죠. 기존의 수열을 가지고 그 수열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로 새롭게 정의한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 수열 A는요,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실게. 실제로 A2 빼기 A1을 제가 그냥 새로운 개차 수열 B1이라고 할게. 자, 마찬가지로
새롭게 정의한 개차 수열의 두 번째 항 B2라고 줄 거고요. 얘를 B3, 얘를 B4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BN이라고 하는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값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이 수열은 실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따라서 적절히 일반항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2인 그러한 등차 수열은요 2n 더하기 4라고 표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따라서 모든 일반항 표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개차 수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웃한 조항 사이의 차이가 적절한 규칙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 그 규칙은 니네가 이미 배워왔던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겠다. 알겠지?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과 명제 Pn 더하기 1 둘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그 다음 Pn 더하기 2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조건을 바탕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명제 Pn이 참이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생각을 너무 복잡해가지 마. 뭐 필요충분 조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명제를 3으로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명제를 3으로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시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 일단 자연수의 출발이 1이니까 먼저 P1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P1이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P1이 참이 되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해봐. P1과 P2 중에 하나가 참이면 P3는 무조건 참입니다. 다시 한번. P1과 P2 중에 하나가 참이면 P3는 참이야. P1이 참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조건 P3는 참이 됩니다. 맞죠? P1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은 P3가 참이라는 사실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맞지? 그 다음 P3와 P2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P4도 참입니다. 맞죠? n자리 1을 집어넣은 거야. P2와 P3 중에 하나가 참이면 P4가 참인데 실제 P3가 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4 역시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알겠나요? 자, n자리에 3 집어넣으세요. P3와 P4 중에 하나가 참이면 P5가 참이 되는데 실제 둘 다 참이기 때문에 무조건 P5는 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비슷한 원리로 P6, P7, P8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자, 정리할게. P1이 참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보이게 되면은요. P3부터 쭉 모두 다 참이 된다라고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야. 유일하게 입증을 못한 게 누구밖에 없죠? P2밖에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P2 볼게요. 만약에 P2가 참이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P2가 참이잖아? 마찬가지 이 조건을 적절히 활용을 해볼게요. P1과 P2, n의 1 집어넣은 거야. P1과 P2 중에 하나가 참이면 P3는 참입니다. P2가 참이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자연수인 P3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 P3가 참이면 P3와 P2 중에 하나가 참이면 P4가 참이다. 이 사실 때문에 무조건 P4가 참이 되고요. 자, 같은 원리 계속 반복하시면 P5 참, P5 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P2가 참이라는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요, P3부터 모두 다 참이 되는 거 무조건 입증이 되는 거야. 유일하게 밝히지 못하는 게 P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랑 얘만 체크하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증명을 끝나게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P1이 참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보이게 되면은요, P2를 이해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증명이 끝나게 돼. 마찬가지 P2가 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보이게 되면은 P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즉 얘랑 얘 두 가지랑 체크하게 되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 따라서 P1과 P2가 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증명하게 되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최소한의 조건은 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예입니다. 오케이?
자, 5번. 또 나왔죠.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n제곱 마이너스 1꼴의 숫자가 항상 8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차로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자, 출발합시다. 항상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만 돼요. 실제 n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은 수가 뭐로 바뀌느냐?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고정하시면 8이야. 실제 8은 8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이길 때에는 실전 문제가 성립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맞지? 넘어가. 2단계. 이제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이때 성립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러한 가정하에 k 더하기 1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문제가 성립하면 보이면 증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 자, 식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실제 n자리에 k를 집어넣으시면 3의 2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녀석이 8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적당한 자연수 n에 대해서 8n꼴로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맞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가정을 했고요. 이러한 가정 하에 그 다음 자연수인 k 더하기 1에서 마찬가지로 저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셔야만 돼. 자, n에다가 실제로 k 더하기 1 집어넣어보도록 할게. 자, k 더하기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3의 2 곱하기 k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 모양 자체가 일단 8의 배수라는 게 바로 안 보일 거야. 따라서 적절히 모양을 바꾸셔야만 되고요. 바꾸는 과정을 잘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와봐. 지수를 먼저 좀 분배 좀 합시다. 3의 2k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데요. 3의 제곱 곱하기 3의 2k제곱 쪼갤 수가 있다. 그리고 3의 제곱은 9니까요. 9 곱하기 3의 2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 9 곱하기 3의 2k제곱이거든요. 자, 이 녀석이 실제로 8 곱하기 3의 2k제곱 더하기 3의 2k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바뀔 수 있어. 자, 이 녀석을요, 이 녀석으로 바꾼 거고요. 잘 보세요. 3의 2k제곱은 공통인수라고 보시면 돼. 똑같이 8, 1이니까 그냥 더하시면 9라고 보시면 되겠. 알겠지? 적절히 쪼개서 표현을 해보았고요.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더니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뒤에 붙어있는 이만큼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이 봐왔던 표현이 아니니? 여기 있네. 똑같이 표현이야. 뒤에 있는 이만큼은 실제 여기 있는 이 모양이야. 따라서 8 곱하기 50이 8의 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 왔어. 앞에 있는 이 녀석은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8 곱하기 이거 아니죠? 3의 2k제곱. 그 다음 뒤에 있는 요만큼을요 8m으로 바꾸시면 끝났네. 8 곱하기 모시기 더하기 8 곱하기 모시기니까 실제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8의 배수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구나. 증명 끝났죠. K일 때 성립을 가정하였고 그러한 가정하에 K 더하기 1에서 마찬가지로 저 문제가 성립됨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 증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말들은 안 쓸게. 어쨌든 프린트는요 빈칸 문제이니까 적절한 빈칸들을 좀 외워보도록 합시다. 빈칸 어디 있냐? 여기 처음 여기네. 자, 첫 번째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9입니다. 9. 첫 번째 빈칸이 9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여기네. 8 곱하기 여기다. 8 곱하기 3의 2k제곱 더하기 8 곱하기 m인데 실제 지금 프린트에서는요 8로 한 번에 묶었죠. 8로 묶으시게 되면 3의 2k제곱 더하기 m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바로 m이네. 그러니까 바로 m이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만하시죠? 자, 6번입니다. 자,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봐봐. n 더하기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와 연관지어서 표현하라는 얘기야. 즉 n명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먼저 n명 먼저 배치한 다음 나머지 한 명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흐름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의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n명을 먼저 적절히 두 조로 구분시킨 다음에 두 조로 구분 지어
한 명을 배치시키는 방법의 수. 나머지 한 명을 적절히 배치시키는 방법의 수. 자, 이런 케이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느낌이죠. n명을 한 조에 몰빵시키고 나머지 한 명이 그냥 혼자서 한 조가 되는데 나머지 한 명이 한 조가 되는 이러한 케이스 두 가지로 분류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케이스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n명이 먼저 두 조로 구분시켜야 돼요. n명을 두 조로 구분지은 방법의 수는 실제로 우리가 AN으로 표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AN이야. 여기까지가 AN이고요. 자, 두 조가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명이 남아있죠. 남은 한 명을요, 적절히 두 조 중에 한 조에 들어가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니까 2야. 먼저 조 구성한 다음에 나머지 한 명 배치하는 거니까 잇따라서 연이어서 계속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당연히 곱하기 연산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계산 결과는 2AN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야. n명이 한 조의 몰빵이야. 말 그대로 n명이 지레끼리 그냥 짝짝꿍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명 왕따라고. 케이스가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오케이? 이번에 대한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끝났죠? 자, A, n 더하기 1에 대한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n 더하기 1명을 두 조로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지었고요.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구해졌어. 최종적으로 더하면 an 플러스 b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지? 따라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n 더하기 1명을 두 조로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요, n명을 두 조로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셔야만 돼요. 오케이? 자, 생각을 잘 하시게 되면 크게 상황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n명을 먼저 두 조로 구분지은 다음 나머지 한 명을 적절히 배치시킬 수 있는 상황과 그 다음 n명을 그냥 한 조에 멸빵시키고 그냥 한 명이 왕따처럼 혼자 있는 이러한 상황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더하시면 n 더하기 1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대망의 1학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좀 문제 풀어드리고 갈게. 7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이고요. 지겹네 이제.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볼게. 자, 일단 출발이 되는 자연수가 5니까 실제 n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죠? 들어가시면 좌변은 2의 5제곱이니까 32고요. 그 다음 우변은 5의 제곱이니까 25입니다. 누가 봐도 32가 크니까 실제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셔야지.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러한 가정하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해볼게. n자리에 k 들어가시면 2의 k제곱이 실제 k의 제곱보다 커야 됩니다. 맞지? 이걸 가지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밝혀야 될 내용이 뭐냐면 2의 k 더하기 1제곱보다 k 플러스 1제곱이 더 작다라는 사실. 맞지? 이 사실을 만들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 녀석을 만드셔야 되고요. 적절한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 식을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양변에 똑같이 한번 2라고 하는 양수를 곱해보자. 2를 곱하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좌변은 2의 k 더하기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가시고 우변은 2 곱하기 k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을 실제로 이제 잘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밝히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밝힐 거냐? 만약에 크기 관계가 얘보다 얘가 커, 1번보다 2번이 크고요, 2번보다 3번이 커. 그러면 자연스럽게 1번보다 3번이 큰 거니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이 둘 사이의 대소관계만 정확히 밝힐 수 있으면 완벽하게 증명이 끝나는 게 되겠구나. 알겠죠? 자, 밝혀볼게요. 실제 얘가 얘보다 실제로 크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되게 쉬워요. 실제로 어차피 K 봐봐. K라고 하는 녀석은요 5 이상의 자연수 중에 하나일 거야. 자, K는 어차피 5보다 큰
크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 자, 얘 빼기 얘가 0보다 큰 걸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2k 제곱에서 실제로 k 더하기 1의 제곱만큼 빼준 이 값이 0보다 큰 것만 보이면 자연스럽게 앞이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 좀 해봅시다. 2k 제곱 빼기 k 제곱 빼기 2k 빼기 1이 되고요. 자,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 녀석은 5 이상 값에 대해서 무조건 0보다 큰 거 여러분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실제로 k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래프로 그리시게 되면 대충 이런 형태로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야. 그 다음 수계 방정식이 실제 k는 1이고요. 실제 k 값이 5일 때에 위치할 거라고. k에 5 집어넣으시면 실제 25 빼기 10 빼기 1이니까요. 14입니다. 5,14라고 하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5 이상의 값에 대해서는요. 최고값이 14니까 무조건 0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금방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알겠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끝난 게 실제 2k 따라서 2k 제곱은 실제로 k 플러스 1제곱보다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2k 플러스 1은요. k 플러스 1제곱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끝났죠. 이므로 실제 n은 k 더하기 1에서도요. 저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K일 때 성립을 가정하였고 그러한 가정하에 K 더하기 1에서 마찬가지로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거죠. 5에서 성립하고 출발하는 숫자에서 성립하고요. 요거 성립하니까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구나. 실제로 1과 2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부등식은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1시간이 남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분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영상을 올려놓을 거야. 무조건 출석은 체크를 하셔야만 돼요. 클릭만 하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틀어놓고 딴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그냥 제 맘대로 아무거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틀어놓으시고 그냥 따로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자습하셔야만 되고 출석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출석을 해주셔야 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